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녹음하지 못하도록 귓속말로 욕과 막말을 해서 악마 같은 시어머니를 퇴치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쓰니님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고 남편은 30대 후반이에요.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시어머니가 툭하면 올라와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연락조차도 없네요. 제가 시어머니 다시는 못 오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제가 좀 너무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남편과 사이 안 좋아져서 둘 다 힘들고 하나뿐인 우리 아들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제 이야기 적어볼게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모든 비용을 둘이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어요. 작년 봄에 친정의 도움을 좀 받아 살고 있던 집을 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이고 평수는 27평입니다. 서울 변두리이지만 집값은 무시 못할 정도예요. 결혼하고 맞벌이하며 돈 모으고 모아 집을 샀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약간 받기는 했지만 남편이 꼭 갚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용돈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원금은 나중에 돈 모아서 목돈으로 드리자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시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정서적으로도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바람과 주사 등이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가출도 2번 하셨었답니다.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는 집안 살림 때려 부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3살 어린데 남편은 어린 나이에도 본인이 장남이고 동생이 있고 해서 일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가정환경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 네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 것이 있더라도 잘 참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뭐 나름 감수하고 살만은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와 보낸 기간이 기억 속에 더 많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보다 본인이 우선인 사람 같아요. 남편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인데 그럼 부모에 대한 정이 없어서 부모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죠? 근데 그 반대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이 한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조금 잘해주니 뭐든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제 눈치를 보고 저에게 허락을 구하기는 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었고요. 2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거의 반년 동안 힘들어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외롭다고 툭하면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시부모님이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 이혼해서 남남으로 살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함께 살 때도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식들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기 싫다고요. 힘든 환경 속에서 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키워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인은 형과 형수가 부모라고 해요. 동서도 저희에게 너무 잘해서 저희도 시동생 부부에게 신경 많이 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렇게 오셔서 며칠씩 자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씩 말이에요.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내일은 이게 먹고 싶다. 오늘 저녁은 이게 먹고 싶다. 이러시며 메뉴를 정해주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어떻게 다 맞춰드릴 수 있겠어요? 드시고 싶다는 거 그때마다 나가서 사드리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한계가 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남편이 가여워서 맞춰드릴 수 있는 만큼 맞춰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너희 집에 가도 되냐 물어보시고 오셨어요. 몇 번 그렇게 하시더니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전화해서 너희 집에 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하니까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생전 전화도 하지 않고 사는데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왜 형네 가서 형수님 괴롭히냐고 난리를 쳤대요. 시어머니는 내가 내 자식 집에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하냐고 큰소리 치셨답니다. 시동생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라 우리 거들떠도 보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냐고 형이랑 형수님 엄마 때문에 사이 안 좋아지면 가만 안 있겠다고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시동생 부부에게 너무 고마워서 내 사람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시동생은 저에게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암튼 저희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출근해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서울에서 반대편이라 전철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출근한다고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 저녁에 대충 반찬해 놓고 자면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알아서 먹고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출근하는데 마누라가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는 거라고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서서 엄마는 우리 형제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으면서 뭔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면박을 주었더니 그다음부터는 남편 없을 때만 저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생각하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거 될 수 있으면 맞춰드리자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잔소리가 점점 늘더라고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나서 아이 챙겨 어린이집 보내며 저도 출근하는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시어머니도 함께 집을 나섭니다. 퇴근길에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비슷한 시간에 시어머니도 집에 들어오시고요.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지도 모르겠고 나가실 때마다 맡겨놓은 거 달라는 식으로 5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집에 계시는 날에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 혼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술을 드시고 치우지도 않고 자고 계시거나 남편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싹 씻고 남편과 함께 저녁 먹고 TV 보다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런닝바람으로 거실에서 주무시니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 보기도 민망했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니 뭐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가 주말 알바를 해서 근처에 옥탑방 월세라도 얻어드릴까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손이 덜 가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가여웠으니까요. 그냥 내가 감수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죠. 지난 여름부터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시어머니가 일 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저희 부모님 식당에 가서 일 도와주는 척하고 낮술에 취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대충 넘어가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너네 시어머니 그 나이에 자식 손주 보는 낙으로 사는 거니 네가 이해해라 였습니다. 친정엄마 성격이 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식당에 일손 돕는다고 가서는 술이나 드시고 오히려 영업방해나 하고 와서 집에서 소리 지르고 주사를 부리니 도저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해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저희 집에 오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잘해드리니 만만하게만 생각이 드셨나 보죠. 시어머니는 자식들과 며느리들한테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사셔도 시원치 않을 뿐인데 제가 만만해 보이니 시어머니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둘이 있을 때 욕 섞어가면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남편이 녹음해 놓은 거 좀 들려주면서 거짓말 말라고 이러실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안 오시더니 다시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음할 것을 대비하는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욕 섞어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니 저도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는데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암튼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계속 저에게 욕을 섞어 뭐라고 하셨습니다. 녹음이 안 되도록 작은 목소리로요.
남편에게 말을 해도 안 믿을 것 같고 새벽부터 출근해서 고생하는 남편 스트레스 주기도 싫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다가 저도 시어머니에게 막 나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욕을 하면 잠시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막말을 했어요. 미친 늙은이야. 입 좀 다물고 있어. 오늘 날이 더워서 더 미쳤지? 미친 늙은이야. 아들 없을 때 며느리한테 맞아볼래?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끼리 부딪히는 정도였는데 손으로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기도 했어요.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옆으로 지나갈 때 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피하면 다가가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어요. 나 패고 싶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억울해 죽겠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시고 남편은 땡땡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 엄마가 와 있는 동안 뒤치다꺼리하며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왜 그러시냐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귓속말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 대려고 하셨고 그럼 저는 어머니, 요즘 식사하시는 게 왜 이렇게 줄어드셨어요? 많이 드셔야죠. 어머니, 술 드시는 건 좋은데 좀 적게 드세요. 안주 좋은 거 드시고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 대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녹음을 하고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멀리 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만 귓속말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귓속말로 어린 자식들 방치하고 술이나 처먹고 남자나 만났던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대접 받고 싶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날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제가 전화해서 요즘 왜 저희 집에 안 오시냐고 몇 번 물었어요. 통화 녹음기는 켜놓고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시고 얼버무리는 듯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막말을 한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친자매처럼 지내는 동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보냅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셔도 달게 듣겠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갑질을 하고 과연 쓰니님이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